톡스파이크입니다. 컵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제법 가을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V리그 새 시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톡스파이크는 새롭게 KBSN 강준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N 강준영입니다. 현장에서 배구 중계를 하고 있고요. 역시 현장의 느낌들 그리고 재미있는 배구 이야기 톡스파이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린 기자도 순천에서 함께 그 취재를 했었잖아요. 네, 어땠나요? 저는 엄청 순천에서 그 뜨거운 배구 열기를 저와 많이 느끼고 왔는데 특히 강준영 아나운서님의 그 돌고래 마스크가 제일 인상 깊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 그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돌고래 마스크 쓰면서 저도 아주 재밌는 그 순천의 16일간의 열전을 함께 했었는데, 자, 먼저 여자부 이 경기 리뷰를 먼저 해보면서 2022 순천 더드람컵 프로배구 대회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칼텍스가 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통상 5번째 우승이니까 여자부에서 가장 그 많은 우승을 차지했고, 특히나 차승현 감독은 3번째 이 컵대회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굉장한 먼 컵대회 성과입니다. 확실히 모든 구단이 외국인 선수가 빠진 상황이었고 국가대표로 차출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젊은 선수들이 많이 기용이 됐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GS 칼텍스의 두터운 뎁스를 볼 수 있었던 이번 대회였던 것 같아요. 권민지 선수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웃사이드 히터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잘 보여줬고, 그렇죠. 어포짓에서의 문지훈 선수의 활약과 또 미들블로커에서 오세훈 선수까지 좀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고, 이걸 통해서 뭔가 GS 칼텍스가 좀 새로운 화수분 배구를 보여줬지 않나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대회 전에 차승현 감독의 생각은 이번 컵 대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르진 세터가 대표팀으로 차출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소희 선수가 부상 때문에 대회에 나오지를 못했고요. 한다혜 선수도 대표팀 때문에 합류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에너지가요 정말 굉장했던 것 같아요. GS만의 에너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사실 서브매치 때부터 젊은 선수들 그리고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만큼 비시즌 때 피땀 눈물을 흘렸겠구나를 좀 느꼈고요. 특히 오세훈 선수는 그 코트 위에서의 절실함과 간절함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서 다가오는 시즌에는 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회 끝나고 나서 이 권민지 선수는 세자르 감독호에 합류를 하게 됐고, 그리고 문지훈 선수 역시 충분히 겨울 시즌에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줬으니까 정말로 GS 칼텍스의 그 젊은 에너지가 이번 겨울 시즌에도 더욱더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반대로 한국도로공사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그 팀의 중심에는 이 젊은 선수들의 굉장한 활약이 또 있었잖아요. 이제 페퍼저축은행으로 이적을 한 이고은 선수의 구성 선수로 온 김세인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페퍼저축은행 당시에서는 이제 리베로로 뛰는 경우가 훨씬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 선수가 선명여고 시절에 에이스로 활약을 한 만큼 공격력에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앞서 진행된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주전 아웃사이드 히터로 활약을 한 만큼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민 감독도 이를 확인을 하고 김세희 선수가 도로공사에 온 이후로는 리베로가 아닌 아웃사이드 히터로만 기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은 컵대회를 통해서 김정민 감독의 눈을 증명을 했죠. 그래서 큰 공격을 책임을 지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경기에서, 결승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도로공사의 최다 득점을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주포의 탄생을 좀 예고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베테랑의 팀입니다. 역시 배구 잘하는 언니들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세희라고 하는 이 젊은 선수의 돌풍이 이번 컵대회에 가장 또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었고, 또 MIP 기량발전상을 받기도 했고, 현대건설전 22득점이면은 거의 외국인급의 그 활약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김세희 선수가 신장이 크지 않은 편이잖아요. 뭐 GS 칼텍스도 뭐 유서연 선수나 뭐 이렇게 신장이 크진 않지만 빠르고 좀 기술을 앞세운 공격으로 생존법을 좀 찾아가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제 여자 배구도 키가 아니라 키만 보진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걸 김세인 선수도 보여준 것 같고요. 역시 젊은 자원 가운데 눈에 띄었던 선수는 이 안예림 세터였습니다. 장신 세터, 이제 4년째를 맞이하는 이 안예림 선수가
이윤용 세터와 또 다른 그 색깔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선수가 182cm로 장신 세터로 사실 주목을 받아왔었고, 하지만 그동안 이공훈 선수나 뭐 이윤정 선수가 중간에 들어와서 좀 1, 2세터로 활약을 했었죠. 네. 그런데 안예림 선수가 이제 사실 2세터 체제로 들어가면서 안예림 선수의 역할이 커질 것 같고요. 이 선수가 확실히 자리를 잡는다면 도로공사에 좀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은 신구 조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이런 언급했던 젊은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배구 잘하는 이 베테랑 선수들과 어떤 그 시너지를 보여주느냐가 아마 돌아오는 겨울 시즌에 배구 팬들의 마음을 더욱더 설레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컵 대회는요, 저도 이제 중계 방송 쭉 하면서 느꼈던 것이 굉장한 인기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시 팬들과 함께하는 그 순천 대회였는데. 김연경의 티켓 파워가 대단했고요. 이 흥국생명의 권순찬 감독 역시 다른 배구를 좀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네. 권순찬 감독이 흥국생명 부임 이후 항상 강조했던 게 우리는 스피드 배구를 할 거다라고 했고 그게 썸머 매치 때도 잠깐 보여졌지만은 그 선수들이 아쉽게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이번 대회에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흥국생명이 8명의 가용 인원으로 대회에 나섰어요. 네. 그런 와중에서 세터 2명이 확진이 되면서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서 호흡을 많이 맞추지 못했던 박혜진 세터가 주전 세터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빨라진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흥국생명이랑 겨뤘던 상대 감독들도 경기 후에 평가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했더니 이제 엄청 빨라졌다. 네. 빨라진 거에 김연경 선수까지 가세를 하니까는 흥국생명이 좀 많이 무서워지겠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확실히 빨랐고 김연경 선수의 존재감도 상당했지만은 김다운 선수의 그렇죠. 활약이 네, 좀 네. 상당하더라고요. 특히 GS 칼텍스와 마지막 예선 경기에서 이 선수가 경기 도중에 손톱이 부러졌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는 끝까지 이제 여기에 붕대를 감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마음속으로 보니까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예선 경기에서 득점 2위, 공격 3위, 블로킹 9위를 하면서 네.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준결승에서 아웃사이드 히터로 포지션을 변경했는데 리시브에는 좀 다소 아쉬움이 좀 남았지만 이걸 조금 더 가다듬으면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받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좋은 기량을 갖고 있었던 젊은 선수들이 이제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있는 이번 컵 대회의 그 몇 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다운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역시 젊은 선수들. 사실 그 대회 전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이제 준결 리그에 활약을 하면서 역시 달라진 흥국생명의 젊은 선수들 성장을 했고 역시 달라진 색깔을 좀 입혔구나라는 그런 평가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권수찬 감독이 좀 이렇게 팀을 바꾸려는 의지도 강하고 훈련도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수들도 사실 그 고된 훈련이지만 그래도 팀이 점점 바뀌어지고 본인 스스로도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끈끈한 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김연중 선수가 몸 상태가 100%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이 코트 안에서 팀의 리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보여줬던 김연경의 복귀는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겨울 시즌에도 배구 팬들을 더욱더 설레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대건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난 시즌에 그야말로 현대건설은 압도적인 그런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리그가 끊기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좀 있었죠. 이번 컵 대회의 모습은 좀 어땠나요? 확실히 베테랑의 면모를 보여준 팀이었던 것 같아요. 황현주 선수는 여전히 건장함을 보여줬고 양효진 선수도 오랜만에 컵 대회에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미드블로커 선수가 득점 1위를 하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은 이제 정시영 선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황민경 선수를 원래 컵 대회 주전으로 기용을 하려고 했지만은 대표팀에 급하게 차출이 되면서 네. 강성현 감독이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젊은 이현지 선수를 좀 기용을 할지 아니면 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은 한번 정시영 선수를 아웃사이드 히터로 기용을 해보겠다라고 좀 결정을 하셨는데 네. 이제 정시영 선수가 지금은 미들블로커로 포지션이 등록이 되어 있지만 흥국생명에 있을 때는 아웃사이드 히터뿐만 아니라 아포지스로도 활약한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야간 훈련 때 리시브 훈련을 한다고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던 선수고 그 노력의 결실을 이번 코트에서 보여줬다고 좀 보여줍니다. 사실 이 컵 대회 전에 GS 칼텍스와 현대건설의 그
연습 경기 취재를 갔었는데 갑자기 정시용 선수가 이 아웃사이드 히터로 출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래도 짧은 그 기간 그 준비를 해서 이번 컵 대회 뛴 거 치고는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 정규 시즌에도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도 그랬지만 현대건설이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이 사실 신장이 약한 편이잖아요. 그 부분을 정시현 선수가 들어갔을 때 보완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지난 시즌에 12연승, 15연승 했었던 이 현대건설이 앞으로 겨울 시즌에 어떨지 컵 대회를 보면서 아마 팬들은 또 그런 궁금증, 그런 질문들을 좀 하고 있는데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지난 시즌에는 그 야스민 선수가 첫 번째 시즌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분석이 되지 않았던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다시 야스민 선수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모든 구단이 야스민 선수에 대한 분석이 완료된 상황이고 네. 그런 와중에서도 지난 시즌과 거의 라인업이 똑같이 갈 것 같은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그 라인업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된 상황에서 다른 선수 이제 다른 팀에는 외국인 선수가 바뀐 팀이 많잖아요. 이번에는. 네. 그게 좀 변수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만 뭐 정지훈이나 이다현 선수나 황민경, 뭐 김현년 선수 대표팀과 관련되는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뛰지를 못했으니까 완전한 현대건설의 경기를 보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베스트 멤버들이 다시 합류를 했을 때 강성현 감독이 어떤 배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수원의 현대건설 팬들이 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번 컵 대회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개막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개막전 때 이제 IBK 기업은행과 흥국생명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 현장의 분위기가 정말로 대단했잖아요. 네. 정말 상당했어요. 저희는 1시간 전에 사전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1시간 전에는 이제 경기장에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콘서트장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와중에 그날 엄청 더웠거든요, 순천이. 그래서 낮 경기다 보니까는 경기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에어컨을 풀가동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채를 할 정도로 너무 뜨거웠던 열기를 몸소 느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열정이 느껴졌던 그런 경기였는데 물론 김현경 선수가 이제 복귀하는 경기여서도 그랬겠지만은 사실 IBK 기업은행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경기가 또 개막전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김호철 감독이 명세터 출신답게 네. 다시 프로팀에 돌아온 왼손잡이 세터 이소라 선수나 작년 시즌에 좀 그래도 경험을 쌓은 이진 선수와 함께 좀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김한영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두 선수 그리고 두 세터 그리고 빨라진 팀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컵대에서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은 지난 아쉬움을 남겼던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뭐 김학영 선수가 다시 돌아오고 김희진 선수도 좀 더 빠른 플레이를 한다면 네. 그 시즌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호철 감독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그 드라마틱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이 화성 팬들도 김호철 감독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김호철 감독은 빠르지만은 정확하게 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소라 선수가 오래간만에 이제 프로 무대 복귀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소라 선수가 그래도 김호철 감독이 픽한 이유가 그 이유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 겨울 시즌에 또 더 기대가 되는 IBK 기업은행이고요. 역시 김혜진 선수가 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느낌은 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IBK 기업은행의 아웃사이드 히터의 젊은 선수들이 표성재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대회를 나서야 됐는데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어요. 부상에서 재활 이후로 좀 몸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네.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들의 활약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세터들도 당연히 김희진 선수한테 공이 올라가는 게 당연했잖아요. 하지만은 김희진 선수가 거기서 보여준 해결사의 면모는 좀 이번 대회에서는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남은 시간 동안 조금만 더 정교함을 다진다면은
이번 시즌은 아포지스로의 김희진 선수를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소영과 또 이 최정민 선수의 성장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아나스타시아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면은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가 또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IBK 기업은행은 이번 컵대회 경기 결과가 좀 좋지 못했어도 이 정규 시즌에 대한 예방 주사를 좀 먼저 맞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IBK 기업은행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김원철 감독이 지난 시즌에 여자부 들어온 것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희진 감독이 이번 시즌에 KGC 인상공사의 감독으로 데뷔한 것도 팬들의 큰 기대였는데 역시 가역 인원이 좀 부족했던 이번 그 컵대회 경기였습니다. 아무래도 국가대표 차출이 제일 많았던 팀이고 그런 와중에서도 부상 선수가 꽤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가용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팀을 좀 이끌어 나가게 된 고희진 감독이었지만은 네. 고희진 감독 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열정. 네, 열정, 패기참, 네, 파이팅. 네. 그게 어느 정도 선수들에게도 영향이 갔다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선수들한테도 좀 인터뷰를 물어보면은 감독님이 바뀌면서 좀 달라진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엄청 밝아졌다. 진짜 대훈련이나 경기 안에서도 너무 열정이 넘친다. 감독님의 목소리가 코트 안까지 들린다. 이러면서 조금 이제 뭔가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세터와 공격수의 호흡이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염혜선 선수가 국가대표 차출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실업에서 지난 시즌 오랜만에 프로로 돌아온 김찬아 선수가 오랜만에 좀 대회를 나아갔는데 네. 아직은 김찬아 선수 자체도 긴장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려는 욕심 때문에 호흡이 어긋나는 모습이 보여서 좀 고희진 감독도 대회 끝나고 좀 많이 아쉽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김아린 기자가 대표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지난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 노란 선수가 완전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염혜선, 이소영, 박은진, 이선우, 뭐 정호영 선수까지 한 6명 정도 대표팀 그 멤버의 구성 때문에 이번 컵대회를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사실 그 너무나 힘들었던 이번 컵대회 하지만 연습했을 때보단 실제 경기에서 잘했다 이런 평가들도 현장에서 나오더라고요. 또 확실히 뭐 김채란 선수도 있고 이숙자 코치가 새로 오면서 좀 그 고희진 감독과 이숙자 코치가 그 팀의 중심을 좀 잘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대표팀 선수들이나 부상 선수들이 빠졌지만 그 다른 선수들에게는 사실 기회잖아요. 그렇죠. 이 네.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선수들이 좀 그 코트 위에서 고희진 감독처럼 열정을 뽐내지 않았나. 네. 한국도롱사의 이호이 세터 출신의 코치가 또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KGC 인삼공사의 이숙자 코치가 또 새롭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양 팀의 세터들이 또 올림픽 다녀와서 또 경험도 했고 대표로도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런 명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팀을 만드는데 또 새로운 활력소가 됐다는 것은 분명했던 이번 컵대회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이야기를 이번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컵대회 때 가장 큰 그 뉴스 화제 이거는 FA 영입된 295 세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네, 페퍼저축은행이 막내 구단이지만 두 번째 시즌을 앞두고 좀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FA 네. 이군 선수를 데려왔는데 아직은 선수들과 맞춰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컵대회 때 좀 기대한 만큼 보여주지 못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좀 호흡을 좀 더 맞춰간다면 김영실 감독이 원하는 토탈 배구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김영철 감독의 시즌 2였습니다. 뭐 일본 전지훈련 다녀오면서 역시 달라진 팀 컬러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역시 이군 세터를 야심차게 FA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받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일본에 다녀와서 김영실 감독께서 우리가 좀 더 빨라졌다, 세트 플레이를 좀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셨는데 경기 안에서는 아직은 좀 보이는 플레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진 선수가 아포지에서 오랜만에 좋은 활약을 해줬고 인상적이었어요. 네. 서채원 선수가 미들블로커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냈고 또 비록 1라운드 1순위로 입단을 했지만은 부상 때문에 많은 출전 기회를 못 받았던 박사랑 선수도 좀 오랜만에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그 젊은 선수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많이 훈련을 한다면은 이번 시즌에도 페퍼저축은행이 지난 시즌보다는 더 많은 승수를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 미국 국가대표 니아 리드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은 이고은 세터와 그리고 이제 김혜빈 선수가 영입이 됐잖아요. 세터가 일단 안정적이고 김혜빈 선수가 이번 컵 대회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였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포지 스파이커에서 미국 국가대표가 보여주는 이 삼각 그 일종의 편대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사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평균 연령도 그렇고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자부 경기 결과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김연경의 복귀가 있어서 더욱더 큰 기대를 모았던 이번 순천 도드람컵 프로 배구 대회였고 팬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3만에 가까운 그 팬들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여자부에 대한 인기를 다시 실감있게 만드는 그런 경기 결과였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여자부 경기 리뷰를 함께 해봤습니다.